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서. 누가 이걸 좀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밥은 줄이고 기름진 음식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그대로고 예전 바지는 여전히 꽉 끼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혹은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얼굴이 붓고 점심쯤 되면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피곤해지는 느낌. 혹시 이런 증상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의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몸속 세포들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를요. 서울예방의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 중 약 68%가 경미한 대사, 이상 대사, 불균형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복부 비만이 늘어나고 혈당이 들쭉날쭉하며 식후 피로감이 생기고 심지어 겉보기엔 마르지만 지방간과 고혈당이 동반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뜻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라며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에게서 당신은 지금 당뇨 전 단계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어버린 세포의 자물쇠를 다시 열고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돕는 방법만 안다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약도 극단적인 식단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몸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47세 직장인 박지훈 씨가 그 생생한 예입니다. 그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태로 김민서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찾아왔습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배만 나오는 걸까요? 그의 말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후 피로감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10인지 DL로 올라가고 복부 지방이 두꺼워지며 가끔 다리에 저림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레지스턴스, 즉 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며 결국 지방으로 쌓이는 상태였던 거죠. 몸이 막혀버린 것 같아요. 먹어도 포만감이 없고 괜히 피곤하기만 해요. 그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민서 원장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단지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는 것부터요. 그 후 2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박지훈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인가요, 선생님? 의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게 몸의 전해질 균형을 잡고 세포를 깨우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 전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방 선반에 두신 천일염을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 넣었습니다. 그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넘겼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그대로였죠. 일주일 후 그는 아침 피로가 덜하고 속이 편하며 배가 가벼워졌습니다. 3주째에는 직장 동료들이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붓기도 빠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허리둘레는 30m 줄었고 공복 혈당은 95mg/dl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몸이 마치 잠금 해제된 기분이에요. 이 증상을 3달 동안이나 무시했어요, 거요. 나이 들면 ting연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수분과 전해질,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의 농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때 세포는 마치 전기 신호가 약해진 상태가 되어 세포막이 살짝 수축하고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은 해독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포막의 삼투압과 전이 전달을 회복시켜 세포가 다시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생성되어 피로감이 줄며 소화기와 순환계가 부드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주만 꾸준히 해도 속이 편해지고 얼굴 붓기가 빠지고 아침이 한결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건강이란 건 거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을 미친 듯이 하거나 굶어야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침부터 몸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지금도 그 습관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
그는 이 습관을 자신만의 세포 시동 의식세 스타트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다시 김민서 원장을 만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달라졌나요?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무겁지 않고 아침에 몸이 안 붓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요. 마치 30살 때처럼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세포가 잠금 해제되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박지훈 씨의 이야기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이 탓이라며 포기했던 사람들이 단지 작은 습관 하나로 대사 기능 전체를 회복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어떤 장비도 돈도 약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건 단지 매일 아침의 꾸준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박지훈 씨가 실제로 실천한 전 과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세포를 깨우는 미온 소금물의 정확한 비율, 미네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천연 소금의 종류, 잘못된 타이밍에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유, 7일 동안 안전하게 습관을 정착시키는 방법.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부 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아침에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당신이 몸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부터 저는 약을 균칙적으로 복용하고 식단도 조절했던데 혈당이 여전히 높은가요? 당신은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두 가지 비밀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침 미온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 박지훈 씨는 스스로도 놀랄 만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엔 아침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입은 바싹 마르고 속은 타는 듯 공복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이렇게 건강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박지훈 씨는 아침마다 진한 블랙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30분쯤 지나면 금세 피곤해지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서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수면 중에 몸이 전해질과 수분을 조금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각성은 되지만 근본적인 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간, 신장, 뇌 같은 주요 기관들이 느리게 작동합니다. 전해질은 몸속의 전류 같은 존재예요. 세포간 신호가 매끄럽게 전달되려면 이 전기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면 몸은 저절로 깨어나요. 그날 이후 박지훈 씨는 자신의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온도계로 물의 온도를 37, 40도로 맞추고 그라인더를 살짝 돌려 천일염 몇 알갱이를 떨어뜨린 뒤 조용히 저어가며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물은 살짝 짭조름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공원을 바라보며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그는 아랫배가 가볍고 변비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김민서 원장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미온 소금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삼투압 작용으로 장내의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배변이 아니라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지훈 씨는 그 모든 원리가 놀라울 만큼 논리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상담 때 김 원장은 세포막 구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세포의 문이에요. 의사는 펜으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세포막은 얇은 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산화 손상과 미네랄 부족으로 이 막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포도당이나 영양분을 들이는 통로 채널과 막히죠. 결국 아무리 혈당이 높아도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자동문이 고장난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혈당은 올라가고 에너지는 부족해지고 남은 당은 복부 지방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충분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아연이 공급되면 이 채널들이 다시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뜻한 소금물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저 가장 자연스럽고 밤새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 단순한 한 잔의 물이 박지훈 씨의 몸을 그리고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증상을 3달 동안이나 무시했어요가? 저는 이 증상을 3개월 동안 무시했습니다. 어느 봄 아침, 박지훈 씨는 아내 한지은 씨와 함께 일산 호수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3번은 깨워야 일어나더니 요즘은 먼저 일어나서 내 아침까지 챙겨주네요. 지훈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기분이 한결 안정되고 짜증도 줄고 쉽게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김민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의 수분과 미네랄이 충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갑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 아침 피로감과 긴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훈 씨가 특히 기억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 동료 박미선 씨 52세는 매일 아침 얼굴이 붓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나 완전 찐빵 얼굴이야 하며 농담을 하곤 했죠. 하지만 지훈 씨가 건강해진 걸 보고 미선 씨도 호기심이 생겨 미온수 소금물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 신기하네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 붓기가 덜하고 눈이 훨씬 잘 떠져요. 지훈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세포들이 이제 물을 제자리로 저장하는 법을 다시 배운 거예요. 이후 김민성 원장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면 물이 세포 밖의 틈세포 관질에 머무르지 않고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기가 줄고 피부가 더 촉촉해지는 거예요. 이걸 세포 내외 수분제 분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는 미선 씨에게도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지훈 씨와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소금물 덕분에 동료 사이가 더 끈끈해졌네요. 회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지훈 씨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비밀 같은 건 없어요. 몸을 조금만 이해하면 답은 다 나와요. 3개월 후 김민서 원장은 다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복 혈당 112/92 DL, HbA1c 5.4%, 혈압 안정 범위 유지.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박지훈 씨? 우리는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자 지훈 씨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극단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니 매일 조금씩 맞춰가는 미세한 조율의 예술이라는 걸요.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 소금물 한 잔, 7시 10분 아침 식사 전까지 20분 산책. 몸이 마치 기름칠된 기계처럼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는 그 일기를 카카오톡 친구방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친구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정혜성 씨는 전후 비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확실히 배가 더 납작해진 모습이었죠. 지훈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세포를 다시 살리는 중이에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컴. 이런 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침마다 하던 그 작은 습관은 이제 박지훈 씨와 동료들의 하루의 의식 리추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이 시간을 모닝 리세트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맛을 더하기 위해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물을 마신 뒤 3분간 깊은 호흡으로 명상을 더합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소금물을 약기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하지만 생활의 일부로 보면 평생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따뜻한 소금물만 마셔도 몸이 달라지나요? 그는 늘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소금물만의 효과가 아니라 그건 내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한 계기였어요. 아침이 제대로 시작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분당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면 그는 여전히 익숙한 미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자신 피곤하고 배가 불러오고 얼굴이 붓던 그 남자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시작해줘서 고마워. 3부. 습관을 시작한 지 4개월째. 박지훈 씨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체중이 아니라 거울 속 얼굴이었습니다. 피부가 환해지고 모공이 작아졌어요. 특히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이제는 전혀 붓지 않아요.
아내 한지은 씨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세안제 바꿨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질투나네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거 써요. 달라진 건 아침에 소금물 마시고 산책하는 것뿐이에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피부와 순환까지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진료 때 김민서 원장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피부 세포가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받으면 모세혈관의 혈류가 좋아집니다. 아주 옅은 농도의 따뜻한 소금물은 세포 사이의 삼투압을 회복시켜 수분이 세포 밖에 머무르지 않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팽팽하고 촉촉해지는 거예요. 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포의 기본 원리, 즉 나트륨 칼륨 펌프 NAMK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세포 내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물의 이동과 전이차를 조절하죠.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세포가 수축하고 피부는 건조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결국 이 균형만 회복해도 값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는 스스로 생기를 되찾습니다. 박지훈 씨는 회상했습니다. 젊을 땐 가벼운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어요. 추운 날이면 코 옆이 늘 빨갛고 따갑곤 했죠. 하지만 따뜻한 소금물 습관을 4개월간 꾸준히 이어가자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소금물 덕분이라고 단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 몸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밤새 잠을 못 자면 얼굴이 바로 부었는데 지금은 아침에도 맑고 피부색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한 잔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마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디자인팀의 윤보라 씨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녀는 어느 날 아침 환한 얼굴로 출근한 박지훈 씨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훈 씨, 요즘 스파 다녀요? 아니요, 그냥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 마셔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소금물이요? 그건 잎 헹굴 때나 쓰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일주일 뒤 직접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며 알갱이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마신 것이 전부였죠. 2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요즘 잠이 깊고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안 말라요. 김민서 원장은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해질과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면 뇌의 항인효 호르몬 ADH 분비가 조절됩니다. 과도한 ADH가 억제되면 수면 주기가 자연스러워지고 뇌의 혈류 순환이 좋아져 신경 피로도 줄어듭니다. 바로 이런 미세한 회복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박지훈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월 피부는 밝고 몸은 가볍고 마음도 가볍다. 그는 예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피가 돌지 않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이제는 순환을 깨우는 신호가 된 것이죠. 김민서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약 200ml의 따뜻한 물에 소금 0.3g 정도만 녹여도 미세혈관 운동이 활성화되고 아침 시간대에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은 엔진과 같아요. 적절한 액체 연료로 시동을 걸면 훨씬 부드럽게 작동하죠. 강남에서 고객 미팅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친구 최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현우는 손이 자주 붓는 가벼운 관절염 때문에 고생 중이었죠. 지훈아, 요즘 운동하냐?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운동은 별로 안 해. 그냥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 마셔. 소금물? 그거 마시면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일반 정제염이 아니라 천연소금이고 딱 몇 알만 넣어요. 농도가 너무 낮아서 혈압엔 영향 없고 오히려 순환이 안정돼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성인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g 이하 소금 5g 정도입니다. 그의 한 잔 소금물은 0.1, 0.2에 불과해 신장이나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적정 농도의 염분은 수분 흡수를 돕고 탈수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지훈 씨가 느낀 또 다른 변화는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긴 업무 뒤면 허리가 묵직하고 근육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김민서 원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저등급 만성염증 chronic low grade inflammation의 신호예요. 미네랄이 부족하고 순환이 느려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면역계가 계속 자극돼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